자, 시작하자. 자, 오늘은 고전문학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고전문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간단하게 보고 작품을 좀 볼게요. 봐봐. 고전문학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야? 맞아, 고조선. 고조선부터 갈게요. 이렇게 쭉 간단하게만 볼게. 자, 고조선이랑 이렇게 고조선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가 생겼어? 고대 국가들이 생겼지? 고대 국가가 삼국시대라고 할게요. 이 앞에 이제 조금하게 있긴 했는데 고대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고조선부터 쭉 볼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문학들은 우리 뭐라고 하지?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요때의 문학은 종합예술이야, 말 그대로. 말, 이게 다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같이 어울려서 막 주술을 거는 막 그런 춤과 노래도 전부 다 문학의 갈래다.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원시 종합 예술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대 가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대 가요랑 같이 있던 설화들이 있지. 신화도 설화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화도 설화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대 가요는 말 그대로 정설을 노래한 거잖아, 그지? 이게 집단적 서정가요, 그러니까 주술을 거는 목적으로 같이 여러 사람이 불렀던 집단적 서정가요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개인적 서정가요, 이렇게 두로 딱 나눠볼게. 집단적 서정가요는 집단적으로 주술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샤머니즘 이런 게 되게 발달했잖아, 그지? 과학도 좀 덜 발달했고 이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같이 모여서 뭐 했어?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 그때 불렸던 노래들을 집단적 서정가요, 집단적 주술적인 가요다라고 얘를 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는 거 있어, 혹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왕을 내놔라 하는 그런 구지가, 대표적으로는 구지가가 있고요. 머리를 내놓아라는 뭐냐면 왕을 내놔라 이거예요. 네 왕을 내놓으면 안 잡아먹겠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산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 이때 고대 가요들은 뭐와랑 같이 전해지니? 설화랑 같이 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구워 먹으리 라는 노래야 라고 전해진다. 그럼 개인적 서정가요의 대표 고구려의 유리왕이 불렀던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다 그거 있잖아요. 알아요? 걔네들도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시하대 이내 몸은 나는 외로워 누구랑 함께 돌아갈꼬 라고 하는 그 노래 뭔지 알아? 꾀꼬리가 무슨 색이야? 뭔 색인지 몰라? 노란색이야, 황조가. 고구려의 유리왕의 황조와. 다음 고조선의 공무도화가라고 알아요?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부른 노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했던 공무도화가. 그리고 우리 정읍사는 기억나니? 백제 어느 행상인의 아내.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내 남편 좀 찾아줘 하는 그 노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가요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유리왕이에요. 요거는 고조선. 요거는 백제. 사실 봐봐. 얘네들이 지금 하나로 묶일 만한 시대니? 고조선, 고구려, 백제가? 그렇진 않지. 근데 고대 가요 자체가 워낙 전해지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구지가, 항조가, 공무도화가, 정읍사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설화는 여기에 같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고 따로 뭐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건국신화 같은 거 있잖아. 박혁것의 설화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설화, 신화 같은 영역에서 묶을 수 있어. 이게 고조선 그리고 여기까지 삼국시대의 고대 가요 설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오면서
요거 좀 지울까? 지워도 되지? 이렇게만 남겨두고 이렇게 지울게. 삼국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좀 이제 알만한 그런 갈래들이 나오기 시작해. 혹시 향가 들어봤어요? 향가? 신라의 향가. 향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 갈래, 서정시지. 서정시가 향가라는 갈래야.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이건 줄이야.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고 형식적으로 뭐가 제일 완성된 거겠어? 맞아요. 10구체예요. 요거는 나중에 시조로 발달을 해.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 이 19채, 4줄, 4줄, 2줄의 3단 구성이랑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시조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해. 향가에서 제일 유명한 거, 서동요, 찬기파란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제망매가 오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향가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때 이제 한문학이 발달하면서 한시 같이 나왔고, 바로 넘어가서 삼국시대 다음은 뭐니? 맞아요. 통일신라 그냥 넘어갈게. 고려로 바로 넘어와서 우리 고려되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양반들이 즐겼던 서정갈래 뭐가 있었어? 경기체가 있었어요.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들의 그들이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잘난 척하는 노래가 있었어. 양반들이 즐기던 그런 경기체가가 있었고, 양반들한테 경기체가가 있었다면 서민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고려 가요. 맞아. 고려 가요 또는 고려 소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 에어컨 조금 틀까요? 이건 양반의 문학, 요거는 서민의 문학,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나? 정과정 기억나니? 그 정서라는 사람, 과정은 정서의 호야. 그러니까 정과정도 정서야. 똑같은 사람인데 정과정곡이라고 유배를 가게 됐어. 모함을 당해서. 왕이 너 잠깐만 거기 있어 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불러주지 않아서 그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부른 노래. 님 당신은 저를 잊어버렸나요? 라고 하면서 다시 듣고 저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노래. 그 고려가요는 서민이 아니라 누가 불렀다고? 양반이잖아. 유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양반이지. 양반이 부른 고려가요가 하나 딱 전해지는데 그게 정서의 정과정 곡이다라고. 그래서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 고려가요는 서민의 문학이다. 이 정도만 정리해두고, 그러면 또 고려시대에 발달한 문학갈래 뭐가 있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우리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시조가 언제 발달했다고? 언제 시작했다고? 고려시대에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해서 고려 말에 완성이 됐어. 고려 말부터 발달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고려시대에 발달한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전. 가전은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짜 전기문이란 뜻이야. 전기는 뭐야?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적은 글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그럴만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전기문을 적는 거야. 이 가전의 특징, 사물을 의인화해서, 예를 들어서 텀블러, 얘를 의인화해가지고 텀블러의 삶에 대해서 일대기적 이야기를 쫙 늘어놓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전기문이야? 그런 거지. 그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뭐 따뜻한 걸, 뜨거움을 참고 커피를 담아냈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게 바로 가전체 문학이야. 그래서 전기문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전기가 아니라 뭐다? 약간 소설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소설의 전신이야, 이게. 가전.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적은, 전기문의 형식으로 적은 글. 또 뭐가 있어요? 한문 수필. 이 한문 수필이 뭔지 알아? 우리가 계속 배웠던 슬견설이나 이욕설, 우리 배웠던 거 있지? 고려의 설, 그것들 한문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한시가 여기서도 같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요 밑에 지금 다 적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쭉 풀고 갈게. 그럼 고려시대 지나서 이제 뭐? 맞아. 조선. 조선시대에 우리가 제일 딱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거 뭐가 있어? 우리 송미인곡 갈래가 뭐였어요? 맞아. 가사. 면왕정가. 이런 거 가사였잖아. 가사.
그다음에 시조 역시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그리고 맨 조선 초기에 악장이라는 갈래가 있었어. 용비 어천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서 이 나라를 세웠어라는 그 건국의 정당성 같은 걸 노래하는 그런 악장.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불렀던 악장이라는 갈래가 잠깐 있었고요. 악장, 가사, 시조. 자, 가사와 시조. 시조는 정형시잖아. 정형시 서정갈래이고 정형시였어. 가사는 정형시는 정형시인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음보를 계속 맞추면서 글자 수도 맞추면서 쭉 노래해야 되니까 요거는 약간 장벽이 높았다. 진입장벽이 높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조 같은 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작사층이 되게 확대됐다 그랬지. 서민의식이 발달하고 산문화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설시조로 발달했다라고, 사설시조가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가사 역시 작자층은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양반 여성들도 많이 짓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고전소설, 고전수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전기부터는 소설이라는 갈래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 있었던 이런 서사 갈래가 있긴 했는데 얘네들이 소설이 아니었던 이유는 소설의 형식, 구성 단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구성 단계 형식을 잘 갖추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조선 전기부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전 소설이 발달했고요. 고전 수필은 조선 후기부터 발달했어. 주로 어디? 여성들이 많이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 어떤 판소리. 판소리는 무슨 가, 흥부가, 무슨 가, 춘향가 이렇게 끝나는 게 판소리고, 판소리가 나중에 소설이 되면서 이걸 판소리게 소설이 됐지. 그 전이 됐지. 그지? 판소리게 소설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근원 설화가 있고 판소리가 있고 그다음 판소리게 소설로 발달하는 형식.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 판소리게 소설은 뭐라고 했어? 장면에 뭐라고 했어? 그럼 기억나요? 어떤 장면을 그렇게까지 늘릴 거 아닌데 좀 재밌어 하니까 늘려가지고 막 극대화시켜 놓는 거. 장면의 극대화. 기억나니? 그리고 언어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누구의 언어와 누구의 언어? 사대부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같이 나타나. 왜?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공연을 했으니까 앞에 즐기는 사람을 꼭 서민으로 지정할 수는 없었잖아. 그지? 양반으로 지정할 수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즐겼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주제도 다양하게 겉으로는 심청전의 겉으로 보이는 주제는 뭐? 효도하자. 부모님께 대한 효가 주제였다면 그 내면에는 그 시대의 서민들의 힘겨운 삶,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주제의 양면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또 이거 지금 전체를 훑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나중에 하나하나 나올 때는 또 얘기하죠. 우리 앞에 정규 시간에 또 하나하나 봤잖아. 그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판소리, 또 민속극이라는 게 있어. 민속극은 우리 그때 하회 별신구 탈놀이 기억나? 분해와 아무튼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말장난 계속 했던 거. 그런 거. 민속극은 당연히 누구의 문학이겠어? 서민들이 즐겼던 문학이겠지? 조선 전기겠어? 후기겠어? 서민들이 즐겼다? 조선 후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뭐 민요. 민요는 민중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민중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쭉 불러져 내려왔던 거다. 되냐? 이렇게야.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여기 지나면 뭐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개화기 넘어오면서 다시 한국문학사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전문학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어져가지고 저번에 봤던 191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쭉 넘어오다가 보면은 이제 2026년까지 올 수 있는 거지. 됐죠?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쭉 있어서 바로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이요. 오늘은 그래서 다 하고 문학도 숙제가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숙제도 없고 다음 주 클리닉도 휴강을 하니까 잘 놀다가 다음 주 5월 3일에 이 시간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109쪽 보자.
자, 작품 두 개 볼 거고요. 월명사의 제망매가랑요. 작자미상 가시리.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갈래 중에서 뭔 줄 알아요? 뭐게? 그럼 아래 건 알아?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이건 뭔데? 뭐게? 요건 고려 가요야. 요건 뭐게? 향가야, 향가. 향가야. 월명사는 승려야. 신라의 승려입니다. 신라의 승려였던 월명사가 누이가 죽었어. 여동생이 죽어서, 여동생이었을 거예요. 여동생이 죽어서 너무 슬픈 마음에 이런 노래를 지었지. 말 그대로 제 매를 잃었어. 여동생을 잃고 죄를 지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배경설화, 향가의 특징.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서동요라는 향가는 어떤 배경설화랑 같이 전해지냐? 서동이랑 누가 있어?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같이 전해져. 향가는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진다. 제망매가는요, 월명사의 누이가 죽어서 죄를 지낼 때 이런 노래를 읊었더니 여기 종이돌을 여기다가 놔뒀는데 이 노래를 읽고 났더니 바람이 슝 불어가지고 그 종이돌이 서쪽으로 날아갔단다. 그래서 서쪽은 뭐냐? 비타찰이 서방 정토라고 극락을 얘기하는 거야. 극락이 어느 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돈이 서쪽으로 날아갔으니 여동생이 서쪽으로 잘 갔구나. 극락으로 잘 갔구나. 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배경설화가 같이 전해집니다. 간단하게 볼게. 생사로는 여에 있음에 두렵고 생사로 날리는 춥니? 바람이 그쪽으로 가지. 2번. 안 틀면 덥고 틀면 춥고 약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이 길이 여기 있음에 나는 두렵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어. 이거 19채 향가야, 8구채 향가야, 4구채 향가야? 몇 줄이야? 세고 있어. 맞아, 10이야. 이거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줄까? 3단 구성이라 했잖아? 어떻게 나누면 딱 좋을까? 넷, 둘. 이렇게 나눠. 그래서 여기가 기, 서, 절, 이렇게. 넷, 둘로 나눠. 그래서 첫 번째. 생사로 나눠주는 길은 여기 있으면 난 두렵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느냐. 나한테 간다고 말 좀 해주고 가지. 라는 뜻이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자, 잎이 떨어졌다. 떨어질 잎같이, 떨어질 잎은 낙엽이잖아.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마치 누가 떨어질 잎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은 누이가 낙엽 같아. 이렇게 떨어져 버린 낙엽 같아. 이른 바람에 바람이 일찍 불었네. 좀 더 있다가 떨어져도 되는데 일찍 부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이 이른 바람은 뭘 뜻하는 거니? 누이의 너네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요절이라고 해. 누이의 요절을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 낙엽같이 죽은 누이가 그렇게 일찍 부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같다라고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한 가지에 나고, 자, 누가 한 가지에 났을까? 누이랑 내가 같이 한 가지에 났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라고? 형제는 아닌데 아무튼 혈육? 이란 뜻이겠지? 가는 곳 모르는 적 같이 났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이런 거지. 아으는 감탄사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된다고? 시조의 구성으로 연결된다 했었잖아. 그치? 시조에서 마지막에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묻혀라 라든지 뭐 어즈버라든지 그런 감탄사가 종장의 첫 음보에 감탄사가 나오는 게 여기서 유래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아으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이 뭐라고? 극락 서방 정토라고 했어. 서쪽에 있는 도시야. 극락 천국 같은 거야. 미타찰에서 만날라. 우리 이렇게 헤어져서 슬프지만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나중에 극락에서 만나자라고 슬픈 마음을 뭘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니 지금?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야? 슬픔이지. 너무 슬프지. 누이가 죽었으니까 이런 슬픈 마음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날라 뭐 하면서 기다리겠다? 볼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어. 내용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 승화, 죽은 누이에 대한 애도, 추모, 요게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가시리 읽고 볼게. 이거 뭐라고? 향가라 그랬어요? 향가는 뭐랑 같이 전해진다? 배경, 설화랑 같이 전해진다라고.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라고 했었어. 조금 줄일게. 한 번에 안 들어오네. 보이냐? 되겠어? 자, 요거는 작자 미상이야. 고려가요는 거의 대부분이 작자 미상이고, 뭐만 유일하게 사람이 전해지는 고려가요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정서의 정과정, 그지? 왜 작자 미상이라고? 서민들의 문학이었으니까. 되죠? 자, 가시리 있고, 나난, 이거 다 뭐라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건 뭐라? 여음구라고 했어요. 글자 수 또는 뭐,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야.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것만 챙겨보자. 그리고 그것들끼리 운율이 있어. 어떻게 운율이 있냐면,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덩어리가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요걸 뭐라고 해?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 3, 음보지. 글자 수는 몇 글자? 대체로 세 글자, 두 글자. 3, 2조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정형시지. 그지? 운율이 느껴진다?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가냐, 나를 버리고 가냐, 이거지. 가시렵니까? 가시나이까? 뭐 기타 등등. 반말로 해도 되고, 존댓말로 해도 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자, 요거는 그럼 세 개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가 맞을까? 어디 살라 하고가 맞을까? 뭐가 자연스럽니? 너네가 좋은 대로 끊어봐. 어떻게 끊어볼까? 자, 이게 맞겠지. 좀 더 자연스럽지 않니? 아니야?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왜냐면 3, 2니까 뒤가 2인 게 좀 자연스럽잖아.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여기 위증질과 태평성대 계속 나온다. 이것들은 뭐라고? 뿌렴뿌예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우리 다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자라는 건데, 내용상의 관련이 전혀 있어, 없어? 지금 본문이랑 없어. 왜 없어? 여기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고려가요가 편입됐을 때 궁중에서 즐기기에 내용이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 다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자라는 그런 내용의 후렴구가 들어갔어.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고려가요는 얘들아, 글로 전해졌을까?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졌을까? 맞아요. 구전이에요. 구전되다가 조선 초기에 글로 정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자,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요 나난은 연구가 아니다. 요 나난은 미안해. 요거는 뜻이 있어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만 있잖아, 만은 요거야. 잡아두고 싶지만, 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 쉐라는요, 뭐뭐 할까, 무섭다. 라는 뜻이야. 서운하면, 안 올까봐 무서워요. 라고. 내가 막 계속 잡아가지고, 나한테 정 떨어져서,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러운님, 생각만 해도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오셔서 가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사실 이거 뭐가 제일 어려워? 현대어 풀이가 제일 어렵지. 현대어만 풀이되면 내용 안 어렵고 가시리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나올 때마다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문보의 율격, 그리고 3, 3, 2조의 음수율, 이 여음구, 그리고 후렴구. 후렴구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갈래는 뭐다? 서민들이 즐겼던 고려 가요다. 이 정도 챙겨볼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번 먼저 볼게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여기 있네요. 제망매가는 이러한 뭐랑 같이? 배경 설화와 같이 전해져. 자,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고뇌와 누이와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순수 서정시에 가깝다. 라고 했지. 되지? 바람 불어가지고 종이돈이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라는 설화랑 같이 전해진다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가를 이해한 내용, 이 저거. 제망매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빨리 풀어보고 1번도 3번도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자, 2번 먼저 볼까? 적절하지 않은 것. 뭘까요? 자, 화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장차 미타 차례에서 누이와의 재회를 바라고 있군. 맞아요? 맞지. 이른 바람은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야. 라고. 바람 때문에 떨어졌잖아, 누이가. 누이를 비유한 낙엽이. 그러니까 바람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한 가지는 혈연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맞지? 맞죠? 가는 곳 모루 온저 누이를 잃은 화자의 슬픔과 고뇌의 마음이 담겨있군. 맞지? 맞죠? 도 닦는 행위는 누이와 함께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행위야? 불교적 행위는 맞아.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행위는 맞아. 근데 누이와 함께했던 날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누이랑 같이 도를 닦았지야? 아니잖아. 도는 누구 혼자 닦아? 나 혼자 닦을 거거든. 화자 혼자 닦을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야. 되니? 자, 1번 먼저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자, 둘 다 어떤 상황에 있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 그치? 비극적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 제시한 후, 화자의 바람, 어떤 바람? 오세요. 여기는요, 만나자. 되지. 답은 3번. 3번은요. 자, 고려 가요. 고려 소교는 이러해. 라고 보기의 내용 있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야. 그리고 그 연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들의 내용이 이어져 있지. 그지? 가시리 있고 하면서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가냐. 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봐 무섭다. 서로한님, 내가 서러운 님 보내주니까 가자마자 다시 와라. 라고 연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이 아닌 게 있어. 몇 번? 몇 번? 그치. 독립적? 아니야. 되죠? 후렴구는 맞는데 독립적인 게 아니야. 답은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생규장 좀 보자. 왜 죽을라 그래? 너 잠 안 잤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놀다. 롯데월드? 11시 나가가지고 시험 끝났다고 미친 듯이 놀았구나. 근데 금요일에 늦게 끝났어? 맞아. 어제. 요거 이생규장전은 우리가 주간파표에 몇 번 나왔다? 얘들아, 이생규장전이 뭔 뜻인 줄 알아? 이생은 사람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지. 전은 뭐야? 이야기. 그치? 이생의 이야기야. 근데 이생이 뭐 하는 이야기게? 규장하는 이야기야. 규장이 뭔 줄 알아? 이 규가 뭔 규인 줄 알아? 엿볼규야. 장은 뭐게? 담장이야. 한자가
이렇게 써. 엿볼 규자가 이렇게 써. 장자는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담을 엿본 이생의 이야기야. 이생이 담을 왜 엿봤을까? 거기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예쁜 여자가 누구? 최여인. 그래서 이생이랑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고, 그 이생이 담을 엿봐. 최여인네 집 담 안을 엿보고 둘이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총 3번 만났다가 3번 헤어져. 그거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생과 최여인의, 자, 이생과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자, 이들은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을 겪게 돼.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 그냥 둘이 한눈에 보고 뿅 반해가지고 서로 만난 거야. 그래서 담을 엿보다가, 이거 이제 규장이라고 얘기해도 알겠지? 규장으로 만났어. 근데 왜 헤어졌어? 앞부분의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 둘이 사랑이 시작이 됐어. 둘이 사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생 아버지가 야 공부해야지 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연애 그만둬 라고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은 누구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생 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져. 되게 개인적인 이유로 헤어지게 된 거지. 자, 이들이 두 번째로 만나. 헤어지고 나니까 이생이 공부를 하겠니? 절대 안 하지. 거의 정신 나가 있었고요. 최여인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최여인은 상사병으로 몸져 눕게 돼. 그래서 최여인의 부모가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생 부모 찾아와가지고 둘이 결혼시킵시다 얘기를 해요. 이생 부모보다 최여인의 부모가 좀 더 급이 높았어. 그래서 이생네가 오케이를 한 거지. 또 두 번째 만남은 둘이 뭐 했어? 이제 결혼을 하게 돼.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결혼해서 살자마자 뭐 때문에 헤어지게 되지? 홍건적. 홍건적의 난으로 누가 죽음을 당하죠? 맞아. 홍건적의 난이라는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최여인이 죽게 돼. 이게 두 번째 이별이야. 이 이별은 뭐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일어납니다. 아,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요? 다시 사람으로 뭐 했어? 환생은 아니고 환신이라 그러지. 몸을 얻어서 잠깐 살게 됐잖아. 누가? 너네 이거 주간파표에서 했던 기억나? 나? 난다는 가정하에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신을 했어. 잠깐 살아나가지고 누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우리 이생씨랑 즐거운 시간을 몇 년 보냈지? 그래서 만났어. 뭐로? 환신해서. 최여인이 환신해서 만났어. 근데 계속해서 만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사람이랑 귀신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못하지. 헤어졌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지. 이 세 번째 이별은 어떤 이유 때문이야? 운명적인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세 번째 이별이, 세 번의 이별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 정리를 하고 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고 돼 있어. 작가가 누구라고? 김시습. 김시습은 우리 단종 알아요? 사육신 알아?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때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 그렇게 죽었던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고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나는 세조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머리 깎고 중이 되거나 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해. 김시습은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김시습이 지은 소설은 어떤 내용이 많다? 의리를 지키는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이생이랑 최여인은 죽어서도 사랑을 이루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한 사람이랑만 사랑하는 이 마지막 이별 뒤에 이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혹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의리 지키는 이야기, 정조를 지키는 이야기 뭐겠어? 지조와 절개를 담아낸 소설이 많다. 자, 이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의 한 이야기야. 한문 소설이야. 한문 소설. 한 글이 아니라 한문이야. 그래서 너네 이거 읽어보면은 좀 쑥쑥쑥쑥 읽힐 거야.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쭉 읽어보고 얘들아. 이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잡아줬으니까 이거 그리고 전에 나왔던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간 파피에. 4번, 5번, 6번을 얼른 빨리 풀어볼래? 시간은 많이는 안 줄게. 13분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5분 주나 얘기해요. 5분이면 충분하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이거 이생규정전은 한문소설이잖아. 한문소설이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한시가 삽입됐다 기억나죠? 시가 들어있어서 한시,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시가 들어있는데 이 시의 역할, 한시의 역할은 뭐다라고 했었어요? 뭐겠니? 그럼 기억이 안 났어. 안 나면 소설 중간에 시가 들어갔어. 시는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갈래야? 맞아. 감정이지. 감정과 정서잖아. 그러니까 소설 중간에 굳이 시를 넣었다라는 건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맞아.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알았지? 물론 정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좀 요약해주고 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먼저다. 이렇게 보자. 여기랑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 밑줄 어디? 아, 여기 그러게 밑줄이 다 없더라. 뒤에도 하나 없던데. 자, 요거로 할게. 정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자. 정기적 요소가 뭔지 알아? 전기. 아까 가전할 때 전기 말고 이 전기. 맞아. 기이한 것, 신기한 것, 비현실적인 것. 그래서 전기적 요소는 뭐야? 비현실적인 요소. 뭐가 어디서 드러나니? 맞아. 환신한 것.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4번. 서술자가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 없어? 요건 없었어.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선 없었어. 나머지가 다 맞거든. 되죠? 바로 넘어가서 5번. 내용 일치 문제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랑 안 맞는 거. 틀린 거 뭐예요? 3번. 일치 않았어. 일치 않으려고 죽은 거지. 그지? 저항하다가 죽었지.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서 오늘 여기 시조 3편 보고 마무리할게. 뒤에 상춘곡은 가사예요. 정극인의 상춘곡은 가사 작품이고 이 가사는 다음 주에 그 상춘곡 가사랑 송미인곡 복습 조금 할게요.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송미인곡 조금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 다 다음 주 클리닉 때 시험 보니까. 그리고 다음 주 클리닉은 효과인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잘 쉬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 볼게요. 자, 얼른 봐. 동짓달 기나긴 밤차 황진이 요거는 지난번에도 했다. 그지? 했지만 늘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어려워요 하지? 아니야, 안 어렵지. 자, 봐. 동짓달 기나긴 밤. 일단 갈래 뭐예요? 시조직. 시조 중에서도 기녀시가. 자, 기녀시가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언제일까? 조선 중기예요.
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는 사대부들이 즐기던 문학이었던 시조가 조선 중기에는 기녀들도,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누구까지? 평민들까지 골고루 즐기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래가 사설시조로 확대됐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자, 동짓달이 언제야?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동지가 있는 달. 12월이요. 엄청나게 추운 그 12월에 긴 밤이 길잖아.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니까 그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밤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야? 구체적인 개념이야? 추상적인 개념이지. 거기 개의 허리를 벨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래서 여기 황진이의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 딱 나오면 이건요 추상적인 개념 뭐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뭐로?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뭐라고? 허리라고 해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뭐 했다? 형상화했다. 요거는 거의 무슨 세뇌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건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걔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형상화라는 건 추상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 눈에 보이는 허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게 바로 형상화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 허리라고 표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어. 왜? 밤이 너무 기니까 그 밤에 길고 남아도는 그 시간에 허리를 베어서 뭐 했다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는 우리 국수 사리 알지? 이렇게 똘똘 말려있는 사리 알잖아?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많은 모양을, 길쭉한 걸 동글동글하게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서리서리야. 그렇게 하는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의태어니까 음성 상징어죠. 근데 얘를 굳이 왜 춘풍 니불 아래다가 넣을까? 춘풍이 뭐야? 춘풍. 봄바람의 이불이야. 봄바람으로 만든 그 이불, 해도 말이 안 돼. 봄바람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지. 근데 걔를 되게 구체적인 이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 역시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한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야. 그런 봄바람으로 만든 이불이야. 그럼 느낌이 차갑니? 따뜻하니? 봄바람이니까. 따뜻해. 따뜻한 느낌이잖아. 가을바람 아니고 봄바람이야. 봄바람이니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불 속에다가 이 차가운 밤, 동짓달에서 베어낸 밤 그 허리는 차가울 거 아니야. 근데 님이 오셨을 때 얘를 그냥 쫙 펴면 너무 차갑잖아. 그래서 걔를 따뜻한 이불, 춘풍 이불 안에다가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잘 넣어놨다가 어론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구비구비 펴리라. 마찬가지 서리서리 구비구비 둘 다 음성 상징어. 구비구비 펴서 뭐 하겠다? 님이 오신 날 밤을 더 길게 즐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되지? 내용 절대 어렵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법.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냈다. 그리고 서리서리 구비구비 뭐야? 이거 음성 상징어. 전에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다. 이거 기억나니? 여기 오답이 뭐였냐? 그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뭐가 있냐 했었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른 건지 적절한 걸 고르는 건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선지가 뭐가 있었냐면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랬어.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었어? 틀린 말이었어?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 이 시에서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이 서리서리랑 구비구비는 그 자체로 뭐야? 하나의 단어야. 얘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음성 상징어들은 품사가 부사야. 상징 부사. 부사야, 부사. 그래서 이거 하나가 한 단어야. 그래서 단어가 시어에 나오는 단어잖아. 이게 반복이 되려면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치사한 선지였지. 그래서 얘네들을 시어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틀렸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한번. 기억해. 하나의 단어다. 여튼 여기 넘어가고. 자, 나는요. 자, 송순. 우리 앞에 면왕정가 기억나? 그 흥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노시던 분. 이렇게 구부락 펴르락 하던 그분이요. 그분이 지은 시조야. 10년을 경영하여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은 안빈낙도를 노래한 시조야.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돌을 닦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되니?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자,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초가집에 3간, 방 3개짜리 3룸을 하나 얻었다. 이거야. 이걸 지었다.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 자, 한 칸 한 칸씩 누가 있겠다고? 나 있고요. 달 있고요. 청풍. 청풍은 바람이잖아? 깨끗한 바람. 그럼 타니까 깨끗한 바람 한 칸, 한 칸씩 딱 차지하고 나니까 뭐는 둘 데가 없어? 강산. 강과 산은 둘 데가 없어서 산은 뒤에다가 두르고 강은 앞에다가 둘러놓고 보리라 라는 내용이야. 되지.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법. 주제는 안빈낙도고 표현법은 뭐겠어요? 이 달이고 청풍이고 강이고 산이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한테 뭐를 주겠다? 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새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이니?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 안빈낙도 챙겨야 돼. 안 어렵지? 넘어갈게. 요거는 사설시조예요. 조선 후기고요. 역시 작자 미상이야. 누가 지었는지 몰라. 나무도 바위돌도 전혀 없는 산에. 자, 여기가 초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장이야. 어디가 길어요? 중장이 엄청 길어졌지? 사설시조의 특징이야. 사설시조는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우리가 시조는 3장 몇 구지? 6구, 그지? 한 장이 2구씩 6구, 45자 내외, 몇 음보? 4음보, 그지? 근데 이 중에 이 6구 중에서 2구 이상이 길어진 걸, 그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주로 어디가 길어져? 초장이랑 중장이 길어지고 중장이 많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볼게.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나무랑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 마음. 자, 매가 까투리 잡아먹잖아. 까투리는 꿩이야, 꿩. 암꿩. 숫꿩은 장기. 그래서 까투리가 매한테 쫓기고 있는데 뭐 어디가 숨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 나무나 바위돌이 있으면 거기 뒤에 숨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전혀 없는 산이야. 숨을 수가 없겠지. 이 초장은요. 누구의 마음이야? 까투리의 마음인데 어떤 까투리? 지금 상황이 어때? 죽을 지경인. 죽을 위기에 처한 까투리의 마음이 초장이야. 다음 중장 빠르게 보겠습니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곡식을 일천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은 돛대 이렇게 올리는 줄이야. 그 줄도 끊어지고 돛대는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는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아있고 사면은 검어어둑 막 깜깜해지고 있어. 천지정막, 천지가 조용한데 가치노을이 떴대. 가치노을은 큰 파도를 얘기해. 가치노을 뭐라고? 큰 파도. 떴는데 수적은 뭐야? 해적이겠지? 해적 만난 도사공, 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과. 자, 중장에서 나타난 표현법 지금 어때?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나열해주고 있지.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해? 열거법 나타났죠? 그리고 상황이 어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하지? 점층법이라고 하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지. 이거 무슨 법이야? 과장법. 열거, 점층, 과장의 표현법이 나타났다. 요거 챙길게요. 그래서 이게 중장은 어떤 누구의 마음? 여기를 왜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네. 자, 중장은 누구의 마음이야? 도사공의 마음인데 어떤 도사공? 역시나 죽을 위기에 처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제. 아니
왜 여기 이렇게 빔이 옆으로 다 있냐? 여기서 수업하면 영상 되게 이상하게 찍히던데. 그치, 세경아. 약간 이상하지? 고개를 끄덕이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누구의 마음? 고사공의 마음이 중장의 내용이야. 그럼 중장은 누구 마음이겠어? 얘네들보다 내가 더 슬퍼. 누구? 엊그제 님 여인. 여인은 이른이야. 헤어진이란 뜻도 되고요. 누가 죽어서 떠나갔거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장가 시집 가가지고 떠나보낸 것도 전부 다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님을 잃은,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가 견주리어 어디다 비교하겠니? 라고 얘기해. 그러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서리법 나타나요. 서리법 나타나고 자 여기 누구 마음? 임과 이별한 나의 마음. 자, 이들 마음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무슨 법까지? 비교법까지 챙기자. 표현법이 중요해. 됐지? 빠르게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7번 풀어봐요. (7번) 답 몇 번일까요? 2번. 2번이야. 왜? 대화는 안 나타났어. 의인법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대화는 안 나타나 있고 뭐 하자고? 나는 자연에서 즐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혼잣말 하고 있어요. 난 8번, 9번, 10번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자, 9번의 밑줄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 선지 보고 짐작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아닌 것. 쉽죠? 다 했을까? 8번. 8번. 몇 번? 5번. 그치? 자연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니고 들러두고 보리라는 자연을 충분히 즐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지. 자, 9번요. 뭐니? 위협하는 대상이 아닌 건 바이돌이죠. 1번이야. 나머지 전부 다 위협 대상들, 장애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10번. 기억과 니은. 기억은요, 황진이의 님이야. 그리고 니은은 사설시조에서 헤어진 님이야. 둘 다 님인데, 자, 기억은 황진이의 님은 화자와 함께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니? 아니지. 니은은 사설시조의 님이야. 화자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니? 아니지. 자, 니은은 사설시조의 님이 화자가 흠모하며 따르고자 하는 대상인 건 맞는데 기억과 달리가 맞아요? 아니지. 왜? 둘 다 화자가 흠모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있지. 틀렸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현실에서 화자와 재회가 불가능하니? 불가능하면 그걸 왜 펴고 있고 말고 있고 하겠니? 그러니까 재회를 바라고 있는 거지. 그지? 니은의 임은 재회가 불가능한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확실히 기억은 아니다. 자, 모두 화자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지? 답은? 오케이. 답은 5번. 되죠? 오늘 어렵지 않은 거 얼른 후루룩 봤고요. 어렵지 않은 거 맞지? 안 어려웠지? 나만 안 어려웠던 거 아니죠?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